자, 오늘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할 내용은 그냥 방부등식 활용, 그 다음 속도, 가속도 이 이야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 오늘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 잘 봐봐. fx는 뭐 예를 들어서 a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여기 방정식을 풀고 싶어. 여기 방정식을 풀고 싶어를 난 이제 뭘로 해결할 거냐면 y는 fx와 그다음 y는 a 요거 두 개의 뭘로 교점으로 해결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는 교점의 뭐랑 똑같습니다? x 좌표랑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요 너무 당연한 이 이야기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냥 끝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까지는 수학 1에서 풀어봤었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냐면 아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접근을 했었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 3차식 fx는 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3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여긴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뭐 x-a, x-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 bx 더하기 c 일단 여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제 이렇게 해결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인수분해가 됐던 애였어. 그런데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에 대해서 여기 방정식 근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해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의 개수. 그럼 얘는 x 좌표의 뭐가 된다? 개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교점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요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이거 그릴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그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그려놓고 여기 있는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해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되게 사소한 이야기만 하면은 방정식의 활용 쪽은 완전히 끝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하자? 오늘의 목표 그래프 그리자. 오케이? 그래프 그려서 하나하나 따져주자. 그냥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봐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래. 실근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는 0이니까 얘를 y는 0, x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 y는 얘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자. 저기는 이제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를 미분해서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0과 2니까 현재 0과 2를 기준으로 그래프 이렇게 f'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로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난 여기 x축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함수값이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이 값이 얼마래? 3이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봤더니 2를 집어넣어 봤더니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8-1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얘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x축은 어디 있었겠구나? x축은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었겠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3개가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3개니까 당연히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3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되게 쉽죠? 오늘 얘기는. 그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얘도 잘 봐봐. 지금 현재 됐니? 저들? 자, 여기는 요 문제도 한번 봐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요 방정식에 지금 현재 뭐가? 실근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놓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놔서 얘의 그래프도 그리고 얘의 그래프도 정교하게 그려가지고 하나의 좌표평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거기는 걔 교점이 몇 개인지 실제로 세버리는 거야. 라는 형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진 않잖아. 그죠? 뭐 할 거예요? 여기는 얘를 싹 다 넘길 거예요. 그죠? 싹 다 넘겨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거야? 얘는 3x의 4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여기까지 놓은 다음에 여기는 얘 그래프만 하나 그려가지고 x축과 비교해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고요. 실제로 근의 개수를 구해봅니다. 오케이?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fx라고 하는 애가 3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f'x를 구해줍니다. 여기는 12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얘는 6x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럼 2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 얘가 0 되는 게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인가요? 됐나? 그래서 여긴 0도 있구나. 마이너스 1과 0과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프는 지금 현재 요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요걸 토대로 여기 얘는 요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fx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얘가 f'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나는 x축을 그리기 전에 뭐 해줄 거야? 여기는 얘 값 구해줄 거고 얘 값 구해줄 거고 얘 값을 구해줄 거야.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구해본 사람 이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다음에 0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네. 여기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 넣어볼까? 귀찮네. 안 넣어도 되네.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넣을 필요 없었네. 그냥 여기다가 x축 딱 그어주면 되겠다. 교점은 1개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응? 왼쪽에 에이 뭔 소리야. 이 두 개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잠이 덜 깼나봐요. 미안해요. 다시 다음으로 가볼게요. 아유, 또 민망하게 또 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런 애예요. 요런 애.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는 건 조금 어떻겠어? 좀 귀찮겠죠. 저 k 값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한쪽을 k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9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그리기 쉬울 거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도 그리기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해서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얘가 0 된 x 값은 몇이랑 몇이니?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다가 3 넣으면 0 되죠.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고 이렇게 그래. 뭔 소리야? 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얘가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fx 그래프까지 완성. 자,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3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넣어볼까요? 3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이니까 어이구 얘는 27이나 나오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 K라는 직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K 값이 이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납니다. 쭉 내려가다 접하는 순간이 됐어. 이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는 세 점에서 만나는 거고 다시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1번의 답은 K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 27 사이면 되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단순하게 뭐가 되겠어? K는 마이너스 5거나 또는 27이 됩니다. 3번 한 실근과 두 헉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니까 여긴 얘는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K가 27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면 3번 답이 되겠네. 로 해석하면 끝난다. 별거 없죠? 오늘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그죠? 방정식의 활용 이쪽 부분은 내용이 이게 다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간다면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여기다가 왜 자꾸 지우는 거지 나는? 자 여기 얘를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었단 말이야.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여기 0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그럼 이 상태에서 뭐까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양근, 음근 얘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K 값이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건 알겠죠. 근데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음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거지. 그죠? 요쪽에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오게 되면 양의 중근과 뭘 갖는 거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는 거죠. 요렇게 오면 어때?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렇게 되면은 0이라는 근 하나랑 마이너스 음수인 근 하나, 양수인 근 하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이렇게 되면 음의 중근과 양근 하나. 이렇게 되면 양근 하나랑 두 허근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의 부호까지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추가되면 오늘 내용 끝입니다. 됐죠? 넘어가요. 요거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옵시다. 자, 방정식 다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번엔 얘를 넘기는 게 좋겠죠? 얘를 넘겨서 여기 K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얘 K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 K 값을 너희가 직접 한번 찾아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여긴 얘 그래프만 그리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미분을 배웠던 이유가 뭐겠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였잖아. 그죠? 그럼 그래프는 왜 그리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도 뭘 배운 거고 미분을 배운 거고 이따가 하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도 뭘 배운 거야? 미분을 배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해보세요. 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뭐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2로 묶어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누가 봐도 여기 1 집어넣으면 빵 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근데 요거 그냥 사실 이거를 꼭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할 필요 없이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얘가 x제곱으로 묶이잖아요. 그죠? x-2가 될 거야. 여기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x-2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1을 묶일 거고 그래서 x-1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x-2 이렇게 묶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꼭 조립제법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과 2와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좀 정확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증가하고 있죠? 증가 요만큼 증가해서 0 됐다라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더 많이 증가했을 게 분명하죠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겠네 라고 해서 fx 그래프를 이렇게까지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어서 얘 함수값을 구해줍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세요. 얼마 나와요? 도와줘. 뭐라고? 마이너스 19가 나온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3이 나온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8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상태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요렇게 가서 여기에 달라붙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중근을 갖고요. 두 허근을 갖죠? 자, 주어진 상황 뭐였어?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었으니까 이거 탈락. 됐죠? 그다음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두 실근과 두 허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다가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됐을 때 딱 되네. 그죠? 중근과 두 실근. 맞아?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네 실근. 여기서 중근과 두 실근. 그 다음에 두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어디랑 어디? 얘랑 얘. 이게 8과 13. 답은 21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요번에는 요거 근의 부호까지 신경 써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했던 얘기잖아 그죠? 요거는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할 수 있겠죠? 그냥 여기는 P 하나 남겨놓고 이쪽 애들 싹 다 넘겨준 다음에 저긴 제 그래프 정확하게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양근 갔는지 음근 갔는지 판단을 해주면 된다. 됐어요? 넘어가요. 다음 요 얘기 잠깐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 3차 방정식의 판별, 근의 판별을 하게 된다면 잘 봐봐 얘들아. 그냥 똑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싹 다 넘겨가지고 앞에서 했듯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24x 이렇게 넣고 여기 나머지 n 하나 있으니까 그냥 얘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는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근을 판별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거기는 걔가 좀 귀찮아요. 그지?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어떤 경우냐면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로 이런 경우 여기에 A가 달라붙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상수에만 이렇게 미정계수, 상수에만 미정계수 이렇게 들어있었다면 거기는 걔만 쓱 넘겨버리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막 2차항이라든지 1차항이라든지 그런 데 불편하게 막 A가 달려있어. 미정계수가 달려있어. 그런 상황이면 좀 귀찮잖아요. 해석 자체가.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얘가 2차 방정식이었어. 근의 판별은 당연히 판별식이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됐었는데 이해돼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판별식이라는 도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판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긴 얘를 그냥 이거 자체를 내가 하나의 이렇게 함수라고 생각해. fx 3차 함수라고 생각해. 오케이? 일단 봐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몇 가지 있어요? 아이고 졸려. 몇 가지 있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세봐야 돼.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거 뒤집어진 경우까지 하면은 총 6가지가 있겠지. 근데 무조건 최고 차이각성의 양수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방정식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경우나 이 경우는 뭐 맥시멈 많아야 근이 몇 개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다 한 점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되면 삼중근을 가지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을 판별하고 싶어도 어차피 그냥 하나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차피 근이 하나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x축이 여기 있냐 아니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근을 판별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어때? 근이 하나, 실근이 하나, 허근이 두 개. 여기 있었다면 중근과 실근 하나. 여기 있었다면 서로 다른 세실근. 여기 있었다면 중근과 실근 하나. 그죠? 여기서는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근이 3개잖아, 그지? 근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함수에서 가장 특정한 값들을 생각해봐요. 여기서 특정한 값은 당연히 극대값이랑 뭐예요? 극소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x축이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한 결과가 음수가 된다면, 즉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진다면. 이해돼요? 그럼 얘는 근이 몇 개구나, 3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극대값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극소값을 해서 두 개를 다 각각 구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그 결과가 음수가 된다면 얘는 그냥 3차 방정식에서 자동으로 뭐가 된다? 근, 실근 몇 개? 3개가 된다. 이렇게 바로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여긴 얘가 x축이 여기 있거나 x축이 여기 있었어 라는 얘기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하나가 0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 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중근 플러스 한실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었어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 극대값, 이거는 뭐야?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다 양수들이잖아. 곱하면 양수. 여기는 얘는 극대값, 극소값이 다 음수들이잖아. 곱하면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뭔 소리야? 곱하면 양수죠. 둘 다 음수니까.
그래서 두 개 곱해버리면 양수가 된다라는 이런 조건을 내가 생각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실근이 한 개가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허근이 몇 개라는 소리야? 두 개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 굳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극대값, 극소값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가지고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미분해봐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는 0을 찾아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얘는 4 또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에서 극값들을 가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혜영아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64에다가 마이너스 48인가요? 마이너스 몇이지? 96인가?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48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n.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얘는 두 개 곱한 결과가 음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n에 대한 이렇게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걔를 풀어주면 그대로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어떻게 한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 그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아도 판단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 하나만 더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얘들아 여기서 지금 좀 전에 했던 얘기에서 요거랑 요거 있잖아.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같지 않은 요 경우 있잖아. 요 경우는 당연히 근 몇 개다? 한 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유형 4번도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잘 봐봐. 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x 플러스 k 이렇게 방정식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었어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얘랑 얘가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 않아. 여기는 얘 그래프를 두 개를 동시에 그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를 일단 먼저 방정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방정식에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에 플러스 9x는 k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를 대신 그려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판단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얘를 완전히 다 넘겨가지고 그냥 좀 전에 했던 3차 방정식 그냥 판별 가지고 생각해줘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란 소리예요. 너희가 편한 거 골라서 쓰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다 왜 나오는 거냐면 너희가 그래프를 그리기 너무 싫어하니까 그치?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설명해 주는 거야. 맞아요?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사실 이런 거 알려줄 때마다 되게 좀 그래. 그냥 안 알려주고 그냥 그래프 그리기 하고 싶거든. 근데 또 안 알려줄 수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하면 그려요. 알겠죠? 웬만하면 그려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많이 말했지? 이제 그만 말할게. 알겠죠? 그래프 그려요. 또 말했네. 넘어갑니다. 마지막 접선에서 요것만 하면은 일단 방정식 얘기 끝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쉬워요. 잘 봐봐. 접선의 개수가 궁금하대. 다시 봐봐. 여기는 얘 밖에 한 점, 여기는 얘에서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k 값이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받아들일 건 뭐냐면 여기는 저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이 난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접선의 핵심은 뭐였어? 접선의 핵심은 교점의 x좌표, 아니, 접점의 x좌표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얘가 1,1이 이렇게 있었대. 1,1이 있었대.
여기서 접선 요렇게 하나, 뭐 요렇게 하나, 두 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3개 정도 그려질 것 같은데 어쨌든 2개가 그려진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나는 일단은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야? t라고 가정할 거란 말이야. 가정한 다음엔 당연히 뭐를 만들기로 했니 얘들아? t에 대한 방정식 만들기로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방정식에 뭘 구할 거야? 해를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 t 값이 되는 거야. 즉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 접점이 하나 딱 생기면 그걸 가지고 뭘 하나 만들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야. 다시 접선의 개수는 t의 개수야. 근데 그 t의 개수는 뭐야?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결국 뭐가 된다는 소리야? 접선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보죠. 자, 여기는 얘를 먼저 미분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얘가 기울기죠. x 마이너스 t에다가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kt는 y다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주고 여기는 얘가 1, 뭐가 된다? 1을 지난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여기는 얘가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t에 대한 방정식이 뭘 갖고 싶은 거야?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싶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 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오케이?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그 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이 궁금합니다로 판단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얘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니 얘들아?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 2개의 근을 갖고 싶어요. 라는 소리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해서 곱해서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써주면 지금 주어진 상황을 풀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 푼 사람들 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해봅시다. 여기 얘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얘랑 합쳐서. 그리고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3t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얘랑 하니까 플러스 kt. 무슨 일이야? 그죠? 플러스 kt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k 하나만 남겠죠? 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넘겨놓고 2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 다음에 여기 얘 극대랑 극소 곱해가지고 0이 되게끔 하는 k값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정리해보자. 여기 미분하면 뭐가 돼요? 6t 제곱 플러스 6t 네요. 그러면 얘는 t값이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럼 0일 때는 그냥 k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 플러스 2가 됩니다. 뭐야 이게? 잠깐만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잠깐만. 그냥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 얘랑 이렇게 됐고요. k 제곱짜리, t 제곱짜리는 얘랑 만나면 얘가 되는 게 맞고, 그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kt랑 마이너스 kt 사라지고 마이너스 k 됐고 거기 있는 걔가 1입니다. 계산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미분했더니 6t 제곱 더하기 6t 0 되는 값은 0이랑 마이너스 1 0을 넣었더니 k 더하기 1 0을 왜 여기다 넣었어? 잠깐만 여기다 넣은 게 맞죠? 여기다 넣었어. k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 플러스 1 k 더하기 2는 0
잠깐만요. 여기는 얘가 플러스 이거잖아, 그죠? 맞아요? 얘랑 곱한 거니까 플러스 3t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안 되지 않나? 그럼 돼요? 다 넘겨? 아니지, 얘가 내가 지금 식을 완전 다 이상하게 쓰고 있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얘가 3이잖아요. 맞는데? 얘가 마이너스 3 맞죠? 돌겠네, 진짜. 됐나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넣어도 여기다, 그치. 그럼 여기는 얘가 부호가 바뀌어버리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다. 미안해요. 아직도 잠이 덜 깼나봐요. 진짜 큰일 났네, 진짜. 미안해. 계산이 너무 안 된다. 다시, 이 상태에서 얘가 0된 x값은, t값은 0과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0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k 더하기 1 될 거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k가 되네, 그지? 이렇게 되네. 얘가 0입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긴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다시 A단계입니다. 부등식 활용 위쪽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간단해요. 생각보다. 오케이? 그냥 이런 얘기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선생님이 이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걸 읽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지? 여기서 조금 착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fx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0보다 크다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여기 뭐 등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괜찮을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거기는 걔가 가지고 있는 최소값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얘 모든 x값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모든 값들을 다 집어넣어가면서 0보다 크다를 비교해 주는 건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값을 구해서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거기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내가 식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은 모든 실수에서 여기는 얘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구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이런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정보를 봤을 때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끝이야 개념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최소값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니 여기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있다면은 그냥 최소값을 구해서 거기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최소값이 없는 거라면은 최소값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소리고 거기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뭘 배웠냐면 최대최소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 최대최소 정리라고 하는 건 뭐였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었을 때 그 함수는 주어진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이 fx, 즉 여기는 이 구간, 그러니까 얘 구간 자체가 닫힌 구간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그럼 얘는 언제나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거 가지고 비교해주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열린 구간이든지 아니면 뭐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이든지 어쨌든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간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주어진 상황처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내에서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이 구간에서 만약에 최소값을 간다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만약에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값에 대체할 수 있는 값을 하나 선정해서 거기 있는 걔가 0보다 크다로 생각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뭘 알아봐야겠어? 저긴 저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 이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얘를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얘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과 지금 3을 근으로 가질 거고,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소리잖아. 그럼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죠.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에서 여기 얘 최소값을 구해서 거기 있는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기 있는 얘랑 그림상으로만 보면 누가 최소값을 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해주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해준 다음에 둘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걔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좀 그거를 떠나서 요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는 얘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2였을 거야.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어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같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2였으니까 이거 한쪽의 길이가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0이었으니까 다시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값이 0이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결국 최소값은 여기랑 여기에서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2가 되니까 2는 0보다 큰 거 맞으니까 여기는 얘는 성립해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겠다. 기본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얘는 지금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했고, 만약에 닫힌 구간 A, B가 있었어. 그리고 fx가 이 구간에서 0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fx가 이 구간에서 뭘 가질 게 분명하고 분명히 최대값을 가질 게 분명하고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을 써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증명해 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오케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부등식의 활용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구간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고 싶은데 모든 x값을 다 집어넣긴 좀 너무 빡세니까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얘 대표값을 선정해서 거기 있는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땡큐, 너무 편하게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라면 조금 불편하지만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요. 자, 다음 602번 한번 보세요. 60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몇 차 함수니 얘들아? 4차 함수죠? 오케이? 4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반드시 뭘 가질 수밖에 없어. 얘는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프상. 맞아? 그러니까 난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다면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A 단계는 이 정도 설명하고 뒤쪽으로 쭉쭉쭉쭉 넘어가서 유형 6번인 거예요. 유형 6번으로 가봅시다. 봐봐. 자, 이제부터는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열린 구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fx가 최소값을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맞아? 일단 없어. 그래서 여기 얘가 최소값을 실제로 갖는지 안 갖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너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얘를 미분해 봅니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얘가 0이 된 x값은 0과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고 4 이게 f'의 그래프가 될 거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지금 현재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1이 여기 있을 거고 3이 여기 있을 때 뭔 소리야? 3이 뭔 소리야? 3이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실제로 구해봤더니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얘는 현재 최소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지금 열린 구간 1에서 3까지만 바라보고 싶으니까 여기는 얘는 실제로 최소값이 없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끝나요. 오케이? 다시 우리가 여기는 이 구간에서 여기는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면 오케이? 그냥 걔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식 하나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상황처럼 여기는 1에서부터 3 사이에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 맞아요? 맞아? 여기 최소값 없잖아. 그죠?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니까. 됐나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0보다 크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0이야. 그 다음 여기가 지금 현재 4였어. 여기가 1이었을 거고 여기가 지금 3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현재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걔가 전부 다 0보다 크고 싶어요 라는 상황인 거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이 값이지 이 값은 지금 F3이라는 값일 텐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F3이라는 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죠. 맞아요?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 그런데 어차피 이 함수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값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긴 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 값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되겠어? 커지면 되겠구나. 맞아요? 실제로 F3은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아니지만 여기는 얘가 0보다 커지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X축이 여기에 딱 잡힌다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 성립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황은 뭐랑 완전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냐면 F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이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긴 등호가 분명히 없었지만 갑자기 등호가 생겨버렸어. F3이라는 값은 0이어도 되잖아 라는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왜 등호가 바뀌었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값은 최소값은 아니지만 최소값의 대체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거기 있는 걔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걔까지는 0이어도 돼.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을 이렇게 세워서 문제 풀어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부등식 활용은 끝난 거야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3 집어넣으면은 K-27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서는 요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요 문제로 한번 해보자. x의 범위가 2에서 4 사이입니다. 저기는 제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얘를 싹 다 넘겨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고 주어진 범위에서 혹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면 얘의 최대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합니다.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3이랑 1이랑 2랑 2가 되겠네. 이렇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지금 2분의 3 다시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니까 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 마이너스 2와 여기 3분의 2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F'.
그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fx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에서부터 몇 사이라고 했어? 4 사이라고. 그럼 2에서부터 4 사이를 잘라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요만큼만 유효한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다 뭐보다? 0보다 작고 싶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혹은 여기에 이렇게 딱 닿게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지금 4였으니까 F4라고 하는 값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K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다 똑같은 이야기들,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K의 뭘 구해주세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니까, 여기는 얘의 뭘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답이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죠?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만약에 뭐 3이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K의 최대값은 반대로 3이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전히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요. 오케이? 다음 뭐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볼까? 3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거는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에 합당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해석만 할 줄 알면은 계산이야 뭐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봐봐. 여기는 얘가 있잖아. 주어진 여기는 요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되게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의 최소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여기는 얘의 최대값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주어진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해석 끝. 됐습니다. 다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반드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질 테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해서 최소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값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1도 아니잖아. 그죠? 계산하는 건 1도 아니잖아. 그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딱 해놓고 나서 그럼 여기의 최소값을 구하러 가야지, 최대값을 구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뭐 그리겠죠. 그 다음에 뭐 그 값을 찾겠죠. 그럼 저 주어진 구간을 자르겠죠. 그럼 거기서 최대값을 구할 거고 최소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유형 8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왜 유형을 다 나눠놨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었어. 이거 몇 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프 개형 그려질 거야. 그랬을 때 얘의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 써주면은 끝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유형을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K가 살아있기 때문에 0되는 그 X값이 K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좀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번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자, 미분해봐요. 그럼 얘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4k 세제곱이네. 그냥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k. 나머진 두 허근이 되겠죠.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허근을 가는 그 4차 함수 개형으로 놓고 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k였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k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해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 봤더니 k의 4제곱 마이너스 4k의 4제곱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 부등식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k 4제곱이니까 얘는 k 4제곱 마이너스 3이 0과 작거나 같다. 1이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됐죠?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유형 9번. 이게 마지막 유형인데 여기서는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지금처럼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어요 라고 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해주세요 라는 걸로 해석해 주면 끝나겠죠.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넘겨가지고 요거 빼기 요거가 항상 0보다 크게, 그럼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거기는 걔의 최소값이 뭐가 되게끔 0보다 크게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고요. 이 다음 문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랑 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였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 구간에서 최대값을 구한다면 걔가 0보다 뭐 해주게? 작거나 같아지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줄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범위에 있는 x1, x2에 대하여 이 범위에 들어있는 x1, x2에 대해서 fx1과 gx2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기는 얘가 성립하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개는 완전히 해석 자체가 다른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g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랑 두 개를 다이렉트로 비교해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x값이 요렇게 변함에 따라서 얘랑 얘를 비교해달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요 상황에 대해서는요.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문제에선 당연히 지금 요 상황은 성립할 수 없어. 얘가 지금 4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아마 성립할 것 같아.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다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 있는 얘가 4였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단일 x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x값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상황 만족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성립하는 거 맞단 말이야. x값이 얘였을 때 생각해보고 얘였을 때 생각해보고 얘였을 때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봐도 지금 얘는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스캔을 하고 있는 거냐면 2개를 가지고 스캔을 하고 있어. 오케이? 다시 얘는 하나를 가지고 스캔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2개를 가지고 스캔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x2였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x1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게 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현재 이 값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얘에 대한 해석은 얘가 좀 더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거고. 이해되나요? 그 결과는 여기는 얘의 뭐와? 최소값과 여기는 얘의 뭐를? 최대값을 비교한 결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주어진 현상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보여요. 됐죠? 그럼 이제 속도, 가속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자.
일단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치라고 하는 거, 이 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v 속도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a라고 해서 가속도라는 게 있죠.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마도 여기는 얘를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한 거야, 이렇게까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알겠죠? 이건 이제 물리 시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다시. 우리가 배우는 미분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뭐죠?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원래 플레임은 뭐예요? 원래 용어. 기울기 말고. 원래 우리가 미분 단원 처음 딱 들어서 제일 처음 배웠던 개념이 뭐니? 평균 변화예요. 그죠? 그 평균 변화를 배우고 나서 바로 다음에 배웠던 게 뭐야? 순간 변화율. 그 순간 변화율이 뭐예요? 미분 계수입니다. 그죠? 이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건 순간 변화율이거든. 근데 뭐에 대한 뭐의 변화율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였어? 델타 x분의 델타 y 해서 리미트 델타 x를 뭘로? 0으로 보내버렸잖아. 여긴 얘를 이제 dy, dx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dy, dx.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얘는 y를 x에 대해서, 다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관찰하겠어요 라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다시 여기는 얘는 뭐라고요? x에 대한 y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얼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나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가 요만큼 변해가지고 여기는 얘 기울기가 요만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여기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분이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생각하고 싶거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 중에서 여기는 얘가 위치에 대한 변화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율, 그 다음에 뭐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보통 우리가 문자로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라고 쓰고? t라고 쓰고요. 위치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 x라고 쓰고, 속도라는 건 v라고 쓰고, 길이라고 하는 건 l이라고 쓰고, 넓이라는 건 s라고 쓰고, 부피라고 하는 건 라지 v 이렇게 많이 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위치의 변화율을 하고 싶다는 거는 결국 뭘 하고 싶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얘는 x를 t로 미분해 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얘는 dv, dt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길이에 대한 변화율은 뭐가 되겠어? dl, 다시 dl, dt가 됩니다. 넓이의 변화율은 ds, dt가 될 거고요. 부피의 변화율은 dv, d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요. 오케이?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뭐였어? dy, dx였단 말이야. 맞아요? dy, dx. 요걸 가지고 우리가 y는 fx란 함수였을 때가 있었을 때 dy, dx가 뭐가 됩니다? f'x가 됩니다. 요렇게 지금 했던 거잖아. 이해돼?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건 결국 위치라고 하는 게, 위치 x라고 하는 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걔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구했어요. 거기 있는 걔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f't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걔의 정식 명칭이 v라고 이렇게, 속도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다시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은 우리가 v라고 정의한 거고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은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나머지 얘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네들만 지금 현재 이름이 있는 거고 얘네들만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위치라는 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라고 정의를 했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냥 정의대로 생각해 주면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봅시다. 일단 속도, 가속도 얘기는 조금 넘어가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요쪽 얘기 먼저 하고 올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이 안 붙어있는 일반적인 애들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와볼게요. 잘 봐봐.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 요거에 대한 이야기야. 얘네들은 이름이 안 붙어있는 거니까 괜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시간에 대한 뭘 생각하고 싶어?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하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결국은 얘는 뭐 하는 거라고? 그 길이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된다고,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결론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미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가 뭐겠어? 길이를 시간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또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부피를, 넓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는 미분해가지고 그 변화율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했어. 그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dl, dt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재료는 뭐겠어? L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t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식을 미분해서 결론을 내주면 끝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그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려면은 일단은 L을 t에 대한 식으로 먼저 만들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자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 길이를 그냥 L이라고 놔볼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했어? 매초 2의 속도로 지금 일직선을 걸어가고 있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이동한 이 길이는 t초 후에 2t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럼 나는 요 L과 t의 관계식 하나만 세워주면 된다는 거니까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나는 지금 뭘 할 거야? L과 t의 관계식 하나만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L 대 1.8은요. L 더하기 2t 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기 전에 일단 요거 10 다 곱해버리고 6으로 나눌까요? 6으로 나누면 3이랑 5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곱하자. 그럼 얘는 3L 더하기 6t는 5L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넘어가니까 2L 또 약분하니까 L은 뭐가 되는 거야? L은 3t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이해됐나요? 오케이? L은 3t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L이 t에 대한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끝나겠어? 얘 변화율이 궁금했단 말이야. 이거 미분만 하면 끝나겠죠? 3t를 t로 미분해요. 결과는 3입니다. 그죠? 답은 3이군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넘어가서 넓이의 변화율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봐봐. 요걸로 한번 해보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씩 길어질 때 넓이가 얘가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라고 줬어요. 일단 나는 궁금한 게 뭐야? 넓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ds, dt가 궁금한 거야. 그럼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미분하려면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겠어? s를 t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면 끝난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저기는 쟤를 미분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얘를 봐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몇이었어 원래? 여기는 얘가 10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씩 길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t초 후에 길이는 10 플러스 2t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알겠니?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요 넓이는 뭐가 되겠어? 요 넓이는 정사각형이네요.
그죠? 정사각형이네요. 그러면 다시 정삼각형인 줄 알았네.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10 플러스 2t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나는 지금 삼각형 계산하려고 하니까 아우씨 뭐 이렇게 복잡하게 줘. 혼자 이렇게 막 욕하면서 지금 하고 있었거든. 사각형이었어요. 자, 여기는 얘를 제곱합니다. 그럼 얘는 10 더하기 2t의 전체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됩니다. 이게 그냥 뭐야? s라는 식이란 말이야. 됐나요? 그럼 이걸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돼. ds, dt를 구해주세요. 이거니까 미분할게요. 그럼 얘는 2에다가 10 더하기 2t에다가 곱하기 얘 미분한 결과 2까지 곱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t에 대한 식인데 궁금한 게 뭐였냐면 넓이가 400이 될 때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넓이가 400이 됐다는 건 한 변의 길이가 몇이 됐다는 소리야? 20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때 t값은 얼마겠어? 5였겠죠? 아, 그러니까 5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여기다 5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20. 그죠? 20에다가 얘랑 곱한 거니까 80이 되겠네. 답은 4번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피의 변화율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자, 구 모양이니까 지금 봐봐. 여전히 궁금한 건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나는 dv, dt가 궁금하다고. 그럼 재료가 뭐야? v를 얘를 t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근데 9의 부피인데 반지름이 지금 원래가 2였는데 매초 5mm씩 늘어나고 있대. 됐어? 단위를 봤더니 다 센티미터 단위야. 그러면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여기 얘는 원래가 2였고요. 더하기 0.05가 됩니다. 라고 0.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0.5t가 반지름이야.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는 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깜짝 문제. 9의 부피는 뭐가 될까요? 반지름이 r이었을 때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렇죠? 가끔 이제 이거를 몰라가지고 계산을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지금 다시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긴 얘가 지금 현재 부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났잖아. t에 대한 식으로 완성이 됐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초 후라고 했으니까 t에다 뭐 넣으면 되는 거야? 4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미분해봐요. 그럼 여기 3이 나가면서 얘랑 없어지면서 4파이에다가 2 플러스 0.5t였잖아. 곱하기 0.5가 되겠죠. 0.5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제곱 어디 갔어? 됐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넣을 거야? t 대신에 4를 집어넣을 거야. t에다 4를 넣으면 여긴 얘가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는 4가 되겠네. 4의 제곱이니까 16. 얘랑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얘는 32파이가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 얘기는 결국 다 미분해달라, 미분해달라, 미분해달라 지금 이 얘기고요. 그럼 얘네들은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얘도 t에 대한 식으로만 내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미분해놓고 해결하면 끝나는구나 라고 간단한 생각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쪽에는 이런 문제들은 진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안 되는 거 다음 시간 질문하면 될 것 같다. 됐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속도 가속도 얘기 이걸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다시 속도 가속도 얘기로 돌아와서 봐봐. 지금 여태까지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한번 잘 종합을 해봐요. 위치라는 게 있어. X 이렇게 위치라는 게 있는데 위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내 위치 이걸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변한다라는 거는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위치가 변하는 것,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걸 운동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갑자기 이제 물리 시간이 됩니다. 그죠? 물리 시간. 그 선생님이 원래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었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수학 공부만 막 하다 보니까 물리 이야기잖아, 그죠? 수학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했거든. 근데 물리 시간에 물리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물리가
뭐야 저건 그냥 수학이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물리는 그냥 갑자기 역학, 특히 물리에서도 역학적 얘기는 그냥 갑자기 나한테 되게 공짜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잖아? 그럼 물리에서 그 운동에 대한, 운동 역학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공짜로 넘어간다. 공짜로 그냥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물리에 대한 이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 위치가 변해. 운동하고 있어. 이런 판단이죠. 근데 막 되게 거창한 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운동장에서 뛰는 것처럼 막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막 되게 방향이 되게 여러 개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야.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3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고작 우리는 뭘 다룰 거냐면 1차원적인 운동을 다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위치가 변하긴 하는데 얘는 어디서만 운동을 할 거냐면 이 수직선 위에 그냥 직선에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가 여기였는데 1초가 지난 후에 위치가 여기였어. 뭐 2초가 지난 위치가 여기였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운동의 다시 위치의 변화량을 지금 생각해 줄 거야. 그래서 dx, dt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얼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거기는 걔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우리?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됐나요? 그럼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시간이 뭐 1초 동안 변하는 동안 위치는 얼만큼 변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걔의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1초 동안 여기 있었다가 1초 동안 1m를 이동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평균 속도는 그냥 단순하게 1분의 1 해가지고 1이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속도만 가지고 뭔가 해결하기는 좀 힘들잖아. 그죠? 우리가 막 운전을 해야 돼. 아직 너희가 운전할 나이는 아니지만 운전을 해야 돼. 근데 운전하라고 막 가는데 갑자기 저기 앞에 가속 카메라가 보여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왔던 평균 속도를 가지고 뭔가 저 가속 카메라를 단속이 안 되고 싶어. 물론 그 정규 속도는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나중에 운전하게 되면. 하지만 얘가 단속이 되냐 안 되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양이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서 갑자기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위치가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위치가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하고 있나요가 결국은 내가 말하는 속도다. 우리가 말하는 속도다 라고 판단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속도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순간적으로 위치가 얼만큼 변하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니?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여기에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만큼씩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변하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들아 순간적이 아니라 여기는 이 상황 자체가 여기는 이 그래프 상황에서 다시 수직선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를 생각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이 자꾸 끊기는 게 뭐냐면 자꾸 졸아요.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X가 다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수직선상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는 얘가 위치 그래프니까 실제로 여기는 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를 말해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위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위치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위치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겠어? 여기서 출발해.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는 이 위치 그래프를 보면서 실제 운동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얘를 뭐 한 게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겠어?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여기 얘를 미분한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다? 음수가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속도가 음수, 양수, 0 이게 무슨 의미일까? 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고, 속도가 0이에요 라는 건 정지했어요 이런 의미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를 가지고 운동의 방향을 뭐 할 수 있겠어? 결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요. 되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얘 함수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함수값을 관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y값을 관찰한다는 소리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에서 기울기를 관찰하겠다라는 거는 속도가 뭐가 되는지 관찰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속도의 부호는 나한테 뭘 준다? 어떤 정보를 준다? 운동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으면 그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제 t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나한테 지금 뭘 주고 있어? 말 그대로 속도를 주고 있잖아. 그치? 속도는 나한테 뭘 준다고 했어? 운동의 방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죠? 속도 값이 여기는 얘에서 양수 값을 갖고 있죠. 오케이?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뜻이야. 이해돼요? 근데 얘보다는 여기는 얘가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보면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여기 내가 처음에 이 위치에 있었어. 여기는 얘 그래프 보면서 속도가 처음엔 0이었다가 점점점 빨리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 다시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여기 도착하는 순간 나는 실제로 정지했다가 다시 이쪽을 보니까 속도가 음수가 됐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속력이 빨라지면서 다시 속력이 느려지면서 이쪽에 정지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여기는 얘를 보면서도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쭉 돌아오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속도의 그래프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실제로 여기는 얘가 얼만큼 이동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그죠? 지금 현재는, 나중에 적분하면 배우겠지만, 여기는 얘는 지금 이 그래프만 보고서 아 이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정지했다가 이쪽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텐데, 첫 번째,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함수값에 대한 관찰을 하겠어요 라는 뜻은 그냥 그 순간에 속도를 관찰하겠어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냥 내가 여기는 요 값에 여기는 요 점에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얘는 1일 때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그냥 구할 수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에 대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 면적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 면적은 적분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생략할 거야. 적분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총 세 가지인데, 일단 기울기는, 그럼 기울기는 여기서의 기울기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죠? 요거는 뭘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단순하게 여기는 이 속도를 뭐 한 거예요? 시간에서 미분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있는 걔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다? 가속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울기를 관찰하겠다는 뜻은 가속도를 관찰하겠어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양수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 속도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고요. 가속도가 음수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속도가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잠깐만 물어볼게. 얘들아,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그죠? 속도가 처음부터 음수였을 수도 있잖아.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그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속도가 이렇게 속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라고 해서, 여기는 얘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서 단순히 이쪽으로 간다는 생각은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속도 값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여기 있는 얘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만 있으면 지금 이쪽 이야기는 완전히 다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구나. 됐죠? 요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속력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 속력은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속도의 절대값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물리에서 배울 때 스칼라량, 그냥 벡터량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벡터는 뭐야?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속도라고 하는 건 양수, 음수 두 개의 방향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순수하게 크기만 바라보겠다는 거지. 맞아요? 방향을 지울 거야. 그냥 크기만 바라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거랑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 또 순간 속력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버려. 또 평균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버려. 그럼 갑자기 뭘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평균 변화율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걸린 시간 델타 t 분의 그냥 말 그대로 얘는 변위라고 해가지고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여기 있었다. 0초 때 여기 있었어. 근데 1초 때 1로 왔다가 2초 때 1로 왔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2초 동안의 변이는 여기서 요만큼 온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여기로 갔다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초랑 2초 때 위치들을 비교해서 두 개의 차이가 변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걸린 시간분의 순수하게 얘는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0초 때 여기 있었어. 1초 때 여기까지 왔다가 2초 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를 더해줘야겠죠. 오케이? 그걸 가지고 평균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는 얘랑 얘가 절대값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간 속도랑 순간 속력의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가 절대값의 관계고요.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의 관계는 절대값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정의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야 라고 인식을 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토대로, 요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로 줘요. 됐나요? 그리고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뭘 구해달래? 속도를 구해달래. 이렇게 줬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얘의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일단 미분하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8t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4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t 값을 먼저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3이랑 1이랑 2랑 잡고 마이너스니까 얘는 3분의 2초와 그 다음에 2초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분의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건 지금 도함수죠. F'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얘를 통해서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여기다 내가 0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죠? 맞아요? 0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어떤 값이 나오겠죠? 계산하기 너무 귀찮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구나. 미안해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됐나요? 지금 이 값을 다 집어넣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출발할 때 0초일 때 위치였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얘는 지금 그래프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잖아. 그럼 실제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운동을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때에 뭘 구해주세요? t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의 뭘 구해주세요?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속도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방정식을 그냥 풀자. 그냥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가 0이 되는 t값을 구해보세요. 일단 t 묶이면 t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얘 그래프 잘못 그렸네요.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를 구해주세요. 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2초일 때 기울기는 0이 될 게 분명하니까 이때 속력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니? 그래프, 요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도 괜찮고요. 여기는 얘를 미분한 게 얘가 사실은 뭐였으니까? 속도였으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구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얘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쉽잖아, 상황 자체가. 그죠? 지금은 쉬워서 그냥 바로 그냥 얘가 0 되는 x값 t값 구해봤더니 2가 되네. 그럼 얘를 미분한 거에다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답이네. 그냥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쉽지가 않고 점점 복잡해질 거야. 그럼 복잡해졌을 때 거기 있는 걔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려면 뭘 해줘야겠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는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너희가 직접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여기는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보고 얘 그래프를 그려주고 걔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단순하게 여기는 이 문제를 푼다. 이걸로 이 문제 답이 나왔으니까 됐지 뭐. 요 정도만 해석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못 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게 그래프죠.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해석만 너희가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여기는 얘도 한번 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랑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들을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나한테 뭘 줬냐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오케이? 그 위치들을 줬으니까 얘네들 각각 뭐 해주면? 미분해주고 미분해주면 각각 속도들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t값을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 순간에 두 점 사이에 뭘 구해주세요?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때 얘의 위치와 그때 얘의 위치를 구해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해주면 답이겠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넘어가요. 다음,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속도가 4인 순간에 P의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얘도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자면 V를 구해요.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가 4가 되는 t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고요. 그 상황에서 가속도가 궁금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요. 12t-6이 됩니다. 그 t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냥 답이겠군요. 라고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에서도 얘들아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너희가 실제로 한번 그려보고 수직선에서 얘가 어떤 식의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속도가 4가 되는 순간에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너희가 직접 한번 생각해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미리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만 단순히 구하는 걸로는 학습 효과가 반감이 될 것 같아서. 이해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요. 자, 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도 위치라고 줬어요. 얘가 지금 X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 3 사이에서 P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냥 속력이니까 얘는 속도의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미분해주세요. 오케이? 얘를 미분해주세요. 그러면 속도가 될 겁니다. 3t제곱 마이너스 6t에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는 얘가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대칭축은 2가 될 게 분명하고 1이 될 게 분명하고요.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 얘들아?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긴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얘가 1이었고 지금 현재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는 1에서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큰지만 비교해 주면은 속력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봐요. 1 넣어봤더니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어볼까? 3을 집어넣어봤더니 27에다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 5 이렇게 된다. 그죠? 됐나요? 그럼 이 값은 4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올라와 있네. 그지? 얘 값이 8이니까 속력의 최대값은 8이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 문제는 너희가 직접 한번 해석해서 풀어볼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잘 봐봐.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거나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실제 운동을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리든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얘를 뭐 해주고요? 미분해가지고 속도를 구해줍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돼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실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얘가 3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 괜찮죠? 그럼 봐봐. 여기는 속도가 양수였으니까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음수였으니까 이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양수가 됐으니까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여기는 요 지점과 여기는 요 지점에서 결국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되나요? 그때 뭐가 궁금한 거야?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A 1초일 때의 위치, T가 1일 때의 위치와 T가 3일 때의 위치를 구해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치가 궁금하니까 위치 함수 줬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었더니 얼마니? 4가 되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3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예요? 0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얼마가 됩니다? 4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야. 됐나요? 알겠죠,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유형 14번으로 갑니다.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를 제동을 건 다음 t초의 움직인 거리를 얘라고 한대. 얘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움직인 거리, 위치가 되겠죠.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아, 그럼 얘는 정지했네. 그럼 속도가 0인 순간을 구해가지고 그때 t값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때 위치가 나올 거고 걔가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해석 끝.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안 그려도 해석이 가능한 건 당연히 너희가 해석해놓고 바로 풀면 된다.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건 당연히 그래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일단 얘를 미분하니까 12 마이너스 0.8t 이렇게 되죠? 얘가 0 되는 t값 찾고 싶어. 얼마 나와요? 15 나오니? 됐나요? 그럼 15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끝.
알겠죠? 넘어갑니다. 15 맞아요, 근데? 8t는 20. 맞아요.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15번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으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린 어떤 t초 후에,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가 얘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높이니까 그냥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됐죠?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궁금하다. 이거잖아요. 그지? 그럼 최고 높이도 로켓을 쏘아 올렸어. 그럼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게 되는 이 포인트가 최고 높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최고 높이는 어떤 상황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였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t값을 구한 다음에 그 t값을 넣어주면 그대로 답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했더니 20-10t가 되죠. 아, 얘가 0이 되려면 t값은 2가 돼야 되는구나. 그다음 2를 집어넣었더니 40 마이너스 20, 얘는 20, 얘는 20이 되는구나. 이렇게 잠깐만요. 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속도의 그래프 해석.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여기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 기울기는 가속도, 오케이? 방향, 부호는 운동 방향, 실제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다. 됐습니다. 한번 보자. t가 a였을 때 가속도가 궁금하니까 기울기를 봤더니 음수네. 음의 값 맞고요. 그 다음에 d에서 2 사이 여기네. 그죠? 이때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말 그대로 속도는 증가하고 있네요. 자연스럽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2 사이래요. b에서 2 사이 이렇게 봤을 때 가속도는 일정한가요? 아, 이 기울기들은 전부 다 일정하네요.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다음 t가 f였을 때는 정지에 있나요? 아닙니다. 속력이 지금 속도가 지금 양수값을 가지고 있어요. 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다음 0에서부터 i까지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라고 했는데 실제 어떤 운동을 하는지 봐봐. 여기 원점이었어.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D 지점에 도달해서 멈춥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쭉 가다가 일정한 속력을 쭉 가다가 H 지점에서 멈춥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있네요. 운동 방향 2번 바뀌는 거 맞네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다. 됐죠? 다시 여기는 얘 그래프를 보면서 운동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이런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뭘 안 했으면 좋겠냐면 운동 방향이 바뀐대. 그러면 단순하게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거였어.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였어. 라고 단순하게 외워놓고 있잖아.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있네. 답은 두 개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단순한 그 암기에서 하는 해석 때문에 이쪽 파트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실제로 너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 운동 방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다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에서 운동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실제로 여기 있는 얘를 다 조사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마지막 이번엔 위치 그래프. 자, 위치 그래프에서에 대한 해석이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실제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얘도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군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그때 위치구나,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그때 위치구나, 함수값은 위치구나 라는 판단해 주면 되고, 기울기는 뭐가 되는구나? 기울기는 속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보자. 0에서부터 B까지래요. 0에서부터 B까지의 속도는 A일 때 최대이다. A일 때 속도가 지금 현재 0이죠. 맞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최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이게 기억보기 틀린 부분. 그 다음 T가 B였을 때는 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계속 얘는 음수의 속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다음 t가 c였을 때 속도는 0이다. t가 c였을 때 속도 기울기 0 되는 거 맞네. 디귿은 맞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t가 0에서 d까지 해서 t가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다라고 주어져 있어. 실제 운동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돌아와서 원점 이쪽이 여기지 지금. 그래서 3만큼 이쪽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게 d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일 멀리 있을 때 마이너스 3에 있을 때, 즉 C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내일도 맞는 얘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운동을 해석하고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주어진 문제들을 판단합니다. 조건들을 판단합니다. 요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이야기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669번 봅시다. 일단 얘는 지금 현재 위치잖아요. 위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실제로 그냥 얘는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한 거고, 여기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서 몇 번 만나나요? 만난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소리잖아. 단순하게. 그죠? 위치가 같은 거는 요 점이랑 요 점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두 번 만나는 거 맞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면 되고. 됐습니다. 다음 t가 4일 때 속력은 8일 때 속력보다 크다. 그러니까 p는 뭐였어? 얘였죠. 4일 때 속력이랑 그 다음에 8일 때 속력을 비교하고 있어요. 일단 속도를 먼저 비교할 거고요. 속도는 지금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아. 둘 다 양수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4일 때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마지막 디귿. t가 4에서부터 8 사이에서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p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q가 움직인 거리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인 거네. 당연히 q가 움직인 거리가 더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그런 식으로 너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이 정도 해석만 해도 그냥 상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낼 수 있나요? 이거 가지고 더 복잡한 문제,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